고유정의 섬뜩한 문자가 또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고유정은 어디서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걸까요? 전 남편을 향한 고유정의 정말로 증폭된 증오를 여기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고유정, 2016년 11월 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2017년 3월 고유정이 맞소송을 제기하죠. 7개월여 만인 6월 법원의 조정 절차로 합의 이혼, 그리고 11월 상당히 빠른 시일에 고유정이 현 남편과 재혼을 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이 이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을 향해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 것이 드러납니다. XX놈, XX 쓰레기, 저 XX는 진짜 내 인생의 XX, 저런 XX 집안하고는 다시는 엮이지 않도록 XX 싶다. 땡땡이도 그쪽 집과는 XX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폭언과 욕설을 고유정이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예. 이혼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유정이 전 남편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게 지금 검찰 공소장으로 드러났어요. 네. 사실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분노가 끔찍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범죄의 원인이 상대방에 대한 이혼 과정에서 생긴 상대방에 대한 증오라면 그 부분은 이번 사건의 배경을 밝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고유정이 이 범죄의 동기를 아직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인 것이고요. 다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욕설과 폭언이 변호사님 뭐 많은 사건 해봤으니까 이혼 소송에서 아니 이 정도로 막 나오기도 합니까? 저 정도 발언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래요?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뿐만 아니라 저런 발언과 함께 있었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또 특히 재혼을 하고 그리고 또 현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의 그 자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 남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아들 친자식과 전 남편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보복 감정, 증오심 여기에 더해서 이 면접 교섭 관련해서 그렇죠. 원래 그 이혼이 이루어지려면 면접 교섭 관련해서 정한 거예요. 다 정했는데 그거를 고유정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다시 한번 호소해서 확인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재판 출석을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법원에 가서 보여준 그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그 모습. 결국 전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왜 생겼는지, 전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등을 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운데 고유정의 또 다른 사진들, 또 다른 모습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허은하 소장님, 지금 뭐 네. 다양한 고유정의 모습들이 지금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이미 고유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건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판단이 이미 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모든 동작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고유정의 동창들이 지금 제보를 속속 하고 있다고요? 네, 동창들 특히 3년 내내 같은 반 했던 친구는 되게 재미있고 말도 잘하고 웃겼던 친구였다라고 했었는데 자기애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것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극심한 거죠. 그래서 타인을 볼 때도 자신의 이익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도구로만 그 사람을 활용하고 예. 필요가 없으면 그냥 확 버려버리는, 가차없이 이제 버려버리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 도구로 일종의 생각한다. 네. 근데 저 동작들을 봤을 때도 자기애성, 근데 요즘에 워낙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유정을 가지고 저 사진을 유추해 봤을 때는 사실 저렇게 뒷모습을 보이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허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모습을 보이면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일반적인 사람도 이제 얼굴 위주로 많이 사진을 찍고 또 그 얼굴에 자신의 그 얼굴을 좀 예쁘게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사진, 저 사진도 약간은 좀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사진을 많이 찍는데 몸을 보여줬던 사진들을 보다 보니 또 다르게 진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전신을 모두 다 사랑하는 여성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유추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가장 잔인하고 소름 돋는 대목은 고유정이 범행 직후 현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먼저 고유정이 범행 전, 그러니까 마트에서 범행 도구, 전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범행 도구를 사고 난 직후에 현 남편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유정이 범행 후에 행복을 꿈꿨다? 먼저 범행 전 현 남편에게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나서 도착하자마자 씻고 주차하고 장본거 정리하느라 연락이 늦었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태연하게 문자를 합니다. 장본거 정리하느라 연락이 늦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러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나가는 길에 현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고유정은 전 남편의 시신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전 남편의 시신을 자신의 손에 든 채 다른 한 손에선 현 남편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된 겁니다. 김배윤 박사님,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정말 저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쫙 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유정이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저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 남편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 신청 때문에 저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데,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전 남편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고 전 남편의 삼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원에 대한 면접교섭 신청을 통해서 결국은 아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것을 끝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유정 입장에서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여기서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범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의 존재였을 건데, 그 전 남편의 존재를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현 남편에 보내는 저 메시지,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을 인정하고서 현 남편이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현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유정은 과거에 전 남편 같은 경우가 박사과정에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로스쿨에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로스쿨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유정이 그리고 있었던 상이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을 로스쿨에 보내고, 그리고 지금 있는 본인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데 그러한 본인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해방을 놓게 되는 방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